정치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오늘은 좀 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는 평생을 정치만 하며 산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70인데 50년 동안 정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72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해에 마침 10월 유신이 났어요. 10월 유신헌법이 발표가 됐죠. 그리고 제가 74년 4월 3일 날 대외적으로는 민청학년 사건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서울 물리대에서 4월 3일 날 데모가 있어서 그 현장에 갔다가 동대문 경찰서에 잡혀가서 한 3, 40일 동안 유치장에만 있다가 나온 것이 처음으로 제가 정치적인 어떤 행동을 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74년도서부터 치면은 이제 50년이 넘어서 아직도 이렇게 정치권 언저리에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은퇴했다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약간 불려다니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74년도 4월 3일에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그러한 데모를 하고, 그리고 75년도에 4월 3일 날 역시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데모를 하다가 학교도 잘리고, 그리고 8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11.6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복학을 했다가 또 데모를 해서 5.18 광주 학살 사건이 나던 해에 그날 수배가 돼서 3년 동안 도망을 다니고, 그리고 나서 수배가 풀리고 나서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결성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감옥도 가고 이러고, 그러다가 나중에 91년도에 87년도에 민주화가 되고 직선제 개헌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87년이라고 하는 해는 하나의 정치적인 저의 행위가 승리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유신헌법에 반대하고,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해서 투쟁했던 시기의 결산이 87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5년 만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고 하는 유신헌법 철폐라고 하는 것이 성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을 텐데, 어쨌든 하다 보니까 계속 하게 돼서 15년 만에 했고, 그리고 나서 87년도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직선제가 있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서로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서 정권 교체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87년도에 정권 교체를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91년도에 제도 정치권으로 들어옵니다.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91년도에 정당에 입당을 해서 정치권에서 활동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것도 금방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97년도에 처음으로 정말 바라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지역위원회를 맡아서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떨어지고, 또 구청장 출마했다 당선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온 세월이 이제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좀 곰곰 생각하면서
정치가 뭘까 하는 것을, 그리고 50년 동안 정치를 했으면은 정치가 뭐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우리 후배 정치인들이나 또 누구에게나 정치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욕심이 생겼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정치가 뭐죠? 정치가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생활이다. 정치를 왜 하려고 하나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경륜도 높으시고 좋은 결과를 내신 분이 우리 모두가 다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김대중 대통령한테 정치를 배우기도 했고 또 그분의 삶을 어떤 모범으로 생각도 하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본인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끔 사람들이 나한테, 김대중 대통령한테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질문을 받으셨답니다. 그 대답이, 김대중 대통령의 대답이, 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를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해답이 세상을 바뀌기 위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정치.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정치라는 대답을 하신 겁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고자 했는데 그런 나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대통령병 환자라고 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나는 정치가 산속에 핀 아름다웠고 고결한 백합화 같은 것이 아니라 진흙탕 속에서 핀 연꽃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시는,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하시는 말씀이, 정치는 진흙탕 속에 핀 연꽃이다. 결코 저 높은 산 속에 핀 백합화 같은 게 아니고 정치는 진흙탕 속에 핀 연꽃 같은 거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혹자는 이것을 결국 정치를 하다 보면은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뭔가 좀 더러운 것에 손을 묻힐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그런 측면이 아주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러나 그 결과는 연꽃이어야 하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세상에서 뭔가 바르지 못한 것, 혹은 잘못된 것, 부당한 것이 존재하고 그것을 바꿔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치가 뭐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근데 정치가 정말 힘을 갖는 것은 정치가 제도를 만들고 틀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도와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바꾸는 창조주 같은,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창조주 같은 역할을 정치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자기 개인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거나 뭔가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면은 세상도 망하고 자기도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르게 바꾸겠다는 생각 없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 감옥에 가거나 잘못된 일을 당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어떻게 바르게 바꾸겠다는 생각 없이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나라도 망하게 만들고 본인도 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는 전에 들은 얘기긴 한데 누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물었을 적에 박근혜 대통령의 답이 아버님의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많이 실망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된 목표를 갖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같이 나락 속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올바른 목표, 바른 목표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정치를 결국은 우리의 적대 대통령들이 전두환, 노태우 다 감옥 가고 지금 박근혜 감옥 가고 그리고 이명박 감옥 가고 그리고 윤석열 감옥에 앉아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나라도 망가지고 그리고 본인들도 망하는 것으로 끝난 그러한 우리가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내가 정치를 하는 목표인지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바꾸려고 생각하면은 지금 세상의 문제가 뭐고 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만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그러니까 좋은 목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법론, 합당한 방법론을 가지고서 정치를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적에 본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성남시에서 의료원을 설립하는 그러한 투쟁을 하다가 그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기가 직접 시장이 돼서 그걸 하겠다라고 나는 정치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났으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온몸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 불공정의 문제를 온몸으로 느낀 사람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많은 것들을 했지만은 아무도 생각하기 어려웠던 무상교복 문제를 추진하고, 그리고 나중에 기본소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뭔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 그렇게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 그리고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대통령에 도전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처음에는 모두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가지고 있는 세상의 불합리한 점, 불공정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시작해서 더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 우리 국가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적에 큰 정치인으로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처한 문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어 서로 전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사람이 혹은 모든 정치인들이 저기를 하지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남북 분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는 것,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꼭 갖춰야 할 부분의 하나인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의 문제, 불공정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저출산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에 대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답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같이 인식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는 차이를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해결하는 방법,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형식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그리고 그 바꾸기 위해서 세상의 문제가 뭐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 문제를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사람은 진보도 될 수가 있고 보수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는 꼭 좋고 보수는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국민들한테 호소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자기가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마니타스의 대표로 있는 정책연구소장 박상훈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의 이상을 갖지 않는 정치는 있을 수 없다. 공동체에 대한 이상을 가져야만 그것이 바로 정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에서 신념은 매우 중요한데 신념이 중요하다고 해서 근본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 확실한 뭔가 해결책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내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겠다. 세상은 이런 세상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김대중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그리고 상인적 현실 감각을 겸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이상이나 이념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현실에 실현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타협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진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고 혹은 보수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는, 현실에서 그걸 실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현실 정치에서는 중요한 얘기고, 아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진흙탕에 핀 연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진흙탕에 핀 연꽃에서 뭐 잘못을 하고 뭐 부정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을 정말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타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뭔가 현실에서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현실과 타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흙 속에 핀 연꽃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이 역량 중에 정책 대안을 만들고 어떤 문제를 발굴해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량이지만은 그 다음에 가져야 할 역량은 바로 현실 속에서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그것이 타협적이든 혹은 어떤 힘을 갖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든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힘을 갖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 그게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우리 동양에서 좀 구태의연해 보이긴 하지만은 동양에서 중요시하는 바로 인의예지, 이것을 갖추어야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 자기가 생각하는 정책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국민들을 설득해서 혹은 자기와 견해가 다른 사람과 타협해서 뭔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덕목을 갖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맹자의 성선설에서 나오는 바로 사단설을 그 항목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의예지라고 하는 네 가지 덕목을 갖추는 것. 그래서 이는 인지단야는 측은지심이다, 이렇게 우리의 조상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측은지심인데,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에 공감하고 그 부분에 뭔가 그분들의 어려움에 같이 공감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걸 도우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 인의 마음, 측은지심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정치인의 첫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힘, 또 다른 사람과 타협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사람,
약자를 보고도 그 사람과 공감하지 못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지 못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운 마음인데, 우리는 의는 의지다냐는, 의가 출발하는 출발점은 수호지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께서. 수호지심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뭔가 내가 불의한 것을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염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불공정하고 불의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그런 의협심, 이 의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정치인의 두 번째 소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고, 정치를 해도 다른 자기의 생각을 실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염치가 없고, 그리고 뻔뻔한 것을,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자기들이 잘못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분노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볼 적에 바로 이러한 수호지심, 의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정치인이 갖춰야 할 덕목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의 마음입니다. 예는 예지다냐는 사양지심이라고 우리의 선조들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양지심은 뭔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나는 좀 이렇게 조금 불이익을 당해도, 혹은 뭔가 손해가 나도 감수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 예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정치인의 덕목인 거죠.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은 얘기 중에, 원혜영 국회의원이 부천시장 시절에 원혜영 의원이 아버님이 거기서 농장을 크게 하셔가지고, 부천에 그린벨트 땅을 좀 넓게 가지고 계셨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 집도 있고 또 그 주변에 이제 공장도 다 들어서고 그래서 이 그린벨트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고, 그때 당시에, 시장 당시에 이제 그린벨트를 푸는 일들이 있었는데, 원혜영 의원 얘기가 자기가 시장만 아니었으면 자기 집, 그리고 자기 그 땅을 그린벨트를 풀었을 텐데, 우리가 자기가 시장이어서 그걸 안 풀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의 자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보는 지금 양평에 김건희 땅이 있다고 해서 이미 계획되어 있던 고속도로를 그쪽으로 옮겨놓는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예의의 마음, 사양지심의 마음, 남을 배려하고 나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올바른 정치를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지지다냐는 십이지심이다. 그러니까 옳고 바른 것을,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이걸 가져야 정치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배경에서 하는 건지를 판단하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이 판단력.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갈려서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익을 가지고 싸우는 상황에서 누가 옳은 얘기를 하는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하는 이 판단력을, 그리고 어느 선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하는 그 판단을 잘 내릴 줄 알아야만 정치를 제대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단히 판단력이 좋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장에서 출발해서 경기도지사를 가가지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취를 이뤄내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단을 한다는 것이 내 판단이 전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하는 그 결과까지도 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판단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예측하는 것. 그것을 이 막스 베버는 책임윤리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결국은 결과까지 예측할 줄 아는 그런 판단력. 이것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신뢰를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또 그분이 살아온 삶 자체가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국민들로부터 혹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될 적에 그 사람이 정치를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정치하는 본인한테 득이 되는 일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결코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될 테니까. 그리고 결과가 자기한테 이익이 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치인이 못 되는 것.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은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만 더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40분이나 됐는데 좀 지루하죠? 딱딱하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김상수 선생님한테는. 아까 중간에 제가 진보와 보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고 그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는데, 정치를 하면서 혹은 자기가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이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자유와 평등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자유와 평등이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유를 주장하다 보면은 평등이 어그러질 수가 있고, 평등을 주장하다 보면은 자유가 어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정부의 장을 하면서 저는 이제 자치분권을 좀 강조하는 입장인데, 근데 국가 전체를 봐서는 균형 발전도 이루어져야 지방과 서울 수도권 여기에 격차가 해소되는, 그러려면은 정부가 간섭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자유는 억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는 보수의 정책이고, 그리고 평등은 진보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가지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 진보와 보수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수는 조금 민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진보는 세계 인류의, 그래서 이 민족을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보수라고 하는 쪽이 자유를 억압해오는 일을 계속하는 쪽이었던.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 보수 쪽이 자유, 그래서 민주주의 앞에다 자유를 꼭 붙여야 돼서 자유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과거를 보면은 아까 10월 유신도 얘기했지만은 계속해서 군사 쿠데타하고 군대로 억압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해왔던 집단이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말에 신빙성도 없고 또 실제로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실현해내지도 못하는. 근데 이제 우리 진보도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억압 때문에 제대로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를 제대로 실현해내지도 못하는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문제를 그 자유와 평등의 문제, 진보와 보수의 문제를 조금 더 꺼내놓고 서로가 충분히 토론도 하고 하면서 이것을 쟁점화 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돼야 이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내일 정당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진보와 보수 문제는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느 하나만 옳다, 나만 옳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이 어떤 영향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치를 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나의 논리로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것이고, 거꾸로 나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설득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정치가 이루어지고 민주주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기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도 잘못할 수 있다. 내 생각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이 옳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설득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치인의 기본 자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논어의 맨 첫 대목에 보면은 이 하기 실습지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이 정치인에게 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논어의 맨 첫 장에 뭐라고 나오는구나? 하기 실습지 불역 여로와 이렇게 첫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때로 그것을 익히고 실현하면은 기쁘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의 문제는 이거고, 그리고 그 해결책은 이거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실현해 보겠다. 이런 생각과 이런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아주 기쁜 일인 거예요. 하기 시습지 불역 여로와. 근데 그보다 더 기쁜 일이 그 다음에 나오는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불역 낙화. 그러니까 먼 데서 친구가 오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에게 동의하고 설득해주고 그리고 같은 편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많이 생겨서 내가 다수가 되는 것. 나의 정책이 다수의 힘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실현되는 것.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대목이 더 중요합니다. 인무지불온이면은 불역군자.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화를 내지 않으면 그야말로 군자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의 뜻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당선도 못 되고 또 그걸 실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화내지 않고 그것에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서 봉사하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은 그냥 나보고 뭐 일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걸 오히려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서 그냥 쉬는 수 있는 것. 이것이 정치인의 어떤 덕목. 그러니까 나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군중이 많은 시민들이 보수적인 쪽으로 경향이 흘러버리면은 나의 정책이나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인정하고 그리고 또 때를 기다리거나 혹은 산에 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자세까지 갖추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